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로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입니다. 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 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주점하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보험스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탑 자산관리 보험 박사 조소현 전문가님, 키맨 맹충호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조소현 전문가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요, 보험 방송 하면은 지루하다, 재미없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재밌다,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네,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오늘 시간 통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맹충호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내용 다뤄주시나요? 네. 오늘 첫 시간부터요,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텐데, 항상 리모델링 하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남한테 좀 맡겨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부터는 스스로 내 증권을 보면서도 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리모델링의 기초를 쌓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또 매일 리모델링 해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당연히 좋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자주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도 리모델링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그 기초를 쌓는 법 오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의 보험스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스쿨 1교시는 보험 궁금증을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보험 정기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네, 오늘의 보험 궁금증 1교시 궁금증은 바로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트렌드가 변하니까 보험도 그에 따른 발 맞춰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보험은 옛날 보험이 좋다라는 말도 많아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할 텐데요. 자, 두 분은 우선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화면을 통해서 그 의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에 대해서 네, 우리 보험 박사 조소현 전문가님은 필요하다 동그라미를 선택하셨고요. 키맨 맹충호 전문가님은 X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두 분이 지금 상반된 의견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소현 전문가님, 보험 리모델링 꼭 필요할까요? 일단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게 리모델링일까요? 맹충호 전문가님?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잘못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체크 포인트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수입에 비해서 혹시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지 않은지, 또는 내가 수입이 많은데 혹시 보장은 적지 않은지도 첫 번째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보험 기간이 100세, 내가 원하는 기간까지 보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80세 만기나 알고 보니까 60세 만기, 또 10년까지만 보장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짧은 건 아닌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보장 범위입니다. 나는 뇌혈관 질환, 나는 심혈관 질환으로 보장이 다 되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보장은 그렇게 안 되고, 암보험도 가입을 했는데 전립선이나 갑상선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보장이 됐겠다라고 싶었는데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혹시나 내가 보험은 10건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 보험만 10건이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또 암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암보험만 10건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복되어 있고 내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보장은
없고 내가 지금 계속 있는 보장만 계속 가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체크 포인트 4가지로 구분해가지고요. 이런 걸 확인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을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5를 드렸습니다. 네, 보험 정기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일단은 그 리모델링의 체크 포인트를 조소연 전문가님이 요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월 내는 보험료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보장 기간은 어떤지, 또 보장 범위는 어떤지, 중복해서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등등 확인을 하시라.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자, 그런데 맹충호 전문가님 X를 선택하셨어요. 저희 네. 2교시 때 리모델링 해야 하는데 X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러게요. 예. 네. 자, X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네. 리모델링이 필요 없다는 아니에요. 정기적인 리모델링이 필요 없다에 저는 X를 한 건데 이유는요. 자, 제가 만약에 보험의 리모델링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쉬운 예를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아나운서님이나 아니면 조소연 전문가님 네. 집에 리모델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없어요. 새 집이라서. 저는 했습니다. 해본 적 네, 네. 있으세요?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새로운 집. 네. 근데 리모델링 왜 하셨어요? 조금 낡아서 좀 새로운 집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죠. 네. 우리가 주택 리모델링은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해요. 내가 낡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결론은 리모델링은 내가 필요한 시점이 하는 것이 좀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필요한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도배질을 도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도배가 다 찢어졌어요. 그럼 다시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욕실을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위에 집에서 물이 새갖고 욕실이 다시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한 달 전에 했으니까 안 할까요? 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리모델링은 내가 해야 되는 필요성을 그 시점에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그러면 언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시점을 아는 것은 지금 예시표에 나가는 것처럼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만약에 지인이나 이런 홈쇼핑, 뭐 콜센터를 통해서 계약을 한 경우 보면은 내가 설명을 들었던 거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설명은 처음부터까지 다 했는데 그중에 나는 몇 가지만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기억 속에서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 갱신을 알았을 때 내가 갱신은 이제 없애고 비갱신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바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조금 더 갱신을 유지했다가 나중에 비갱신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뭐 3번째, 4번째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뭔가 잘못됐다 아니면 이것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잘못된 리모델링을 한다? 이 개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하다라는 시점이 하는 것이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주택으로 보면 주택 욕실이 멀쩡해요. 근데 낡아서 그냥 색깔만 조금 바랬어요. 아니면은 내가 다른 그런 모델이 조금 원해요. 화사한 그런 꽃무늬의 타일을 원해요. 그러면 리모델링 할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험도 내가 필요하다고 필요한 보장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리모델링이 맞기 때문에 정기적인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리모델링은 필요한데 그 정기적이라는 말에서 우리 맹충호 전문가님 X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조소연 전문가님은 일단 리모델링 정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리모델링을 좀 진행하면 좋을까요? 네, 맹충호 전문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살짝은 실망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왜요? 네, 아니 이제 네.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내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멀쩡하다, 괜찮다라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력이 있으면은 내가 보험을 선택할 때 좀 어렵겠죠. 내가 내 돈 주고 보장을 가져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부가 걸리거나 내가 원하는 보장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문가님께서 집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저도 집으로 마찬가지로 비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보험은 예전 집은 10년, 15년, 20년으로 다시 흘러서 가보면요.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푸세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집은 어떻죠? 집에 안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게다가 2개가 있는 데도 있고요. 3개가 있는 데도 있고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집이 없으면 안 되죠. 보험 또한 인생을 살면서 없으면 안 되는 보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보장이 미리미리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이벤트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수시로 하기에는 뭐 3년마다 5년마다 하기에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입학을 했다. 이런 시점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앞뒀다. 취업 준비 중이다 할 경우에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앞두고 결혼이 생각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도 한 번씩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녀를 출산했다. 나는 자녀를 준비 중이다 할 경우에는 내 보험과 자녀 보험까지 한번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예전에 비해서 좀 소득이 높아졌다 할 경우에도 이 보장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을 흐름을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퇴직 전입니다. 내가 노후 준비를 이제는 퇴직 전에 소득이 조금 있을 때 노후 준비를 보장을 준비를 해놨을까 그리고 목돈 마련은 잘 되어 있을까 한 번씩 리모델링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기적인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느 구간에서 리모델링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놓여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필요하실 때 꼭 한번 점검받고 리모델링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맹충호 전문가님 또 어떤 네.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까요? 실망감을 일단 없애기 위해서 동의는 해드려요. 저기 뭐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박하지는 않는데 네. 좀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거는 아닌데 내가 어느 시점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수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시점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뭔가 좀 정기적인 것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미룰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변경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내가 결혼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혼할 때 내가 그때 리모델링을 할까? 라고 해서 밀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지금 필요하면 했다가 결혼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또 리모델링을 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언제라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저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정리 차원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리모델링은 언제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리모델링을 내가 준비하고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금융 자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있을 때 저는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인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데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 만약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절감하기 위해서 만약에 잘못된 선택의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비갱신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갱신의 리모델링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활동이 다시 왕성해졌을 때는 또 한 번 다시 하셔야 돼요. 이것은 불필요한 리모델링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금융자산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뭔가 절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선택을 한다면 리모델링을 할 때 보험만 선택하시면 안 돼요. 내 전체적인 자산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보험이라는 것은 내 자산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키는 역할만 하고 나머지 자산, 돈을 불리는 자산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다면 아무리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요. 만약에 보험료를 내가 아꼈다.
좋은 거죠. 근데 이 아낀 것을 만약에 쓴다. 그냥 내가 문화생활을 하는데 그냥 써버리고 만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절감한다면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테크로 돈을 불리는 부분. 보험은요,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내 자산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전적으로 큰 지출을 할 것을 막는 거고요. 지출한 것을 다시 보존받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는 것을 보험이 한다라면 불리는 능력까지도 같이 재테크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하시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조금 더 완벽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점들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보험 리모델링 할 때 그 체크 포인트 짚어드렸는데 우선은 개인의 금융 라이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상황에 맞게 보험에 대해서 보험을 판단하실 때 충분하게 판단을 하시고 고려를 하시고 현명하게 선택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1교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험 정기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상담을 받고 싶다라거나 다양한 이야기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주점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화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조수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젊은 남성분이 문의를 하셨는데요. 네. 23 남성분이시고요. 어머니께서 보험을 물려주셨대요. 근데 이제 보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보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구나라는 네.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정말 좋은 태도를 가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23세 남성이면요, 저희 보험스쿨로 문의 주신 의뢰자 중에서 아마 최연소이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너무 네. 문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어머니께서 물려주셨는데 계속 납입해야 할 보험료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네. 보장은 어떻게 잘 들어가 있는지 등등 저희가 자세하게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험 상태 한번 볼까요? 네. 바로 확인해 보시면은요. 네. 기존에 있는 보험은 한 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S손해보험이고 20년 납 100세 만기 2012년에 가입을 하신 거고요. 네. 이거만 봤을 때는 20년 납 100세 만기 잘 가입하셨죠. 그렇죠. 네. 일단 앞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72,000원이고요. 고도 생활자금 보험료가 33,000원에서 한 건인데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장이. 하나는 건강보험이 되어 있는 거고 네. 하나는 이제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106,536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딱 봐서는 잘 들어놓으신 것 네, 같거든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제가 있을지 보장을 좀 한번 볼까요? 네, 자세하게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100세 만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80세 만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3년마다 갱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과연 뭘까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보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빨간색 80세 갱신형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암 진단 내추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하는 건데요. 네. 이 암 뇌 심이 80세까지 만기고 갱신을 3년마다 계속 갱신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100세 만기는 주 보험만 상해 네. 사망만 100세 만기였고 실상 내가 건강 받을 수 있는 거는 80세가 끝이었죠. 네. 그리고 23세 남자분이시니까 57년 정도를 내셔야지 80세가 예. 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보장이 혹시나 내가 81세, 82세, 만약에 90세까지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 할 경우에는 다 사라지고 보장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해서 모든 보장이 다 100세 만기인 줄 알았는데 곳곳에 이렇게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또 제대로 충족이 안 됐는지를 살펴볼까요? 네. 표를 통해서 보면은요. 네. 일단은
갱신형에 대한 거가 있었어요. 3년마다 계속 갱신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네. 암, 뇌심, 하지만 80세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X를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뇌출혈이랑 심근경색, 아직 젊으신데도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있고 혈관 질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모로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수술비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안타까워서 X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네. 당번한테 한번 당번님께 맡겨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원하시던 부분, 저에게 의뢰해 주신 부분과는 잘 맞지 않은 상태라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테트리스표를 확인을 하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00세 만기라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보장들은 다 80세 만기, 그러니까 보장 기간이 짧다라는 점 확인을 하셨고 또 그마저도 3년 갱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바꿔드릴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벳 맹충호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설명 당번 키맨 맹충호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 잘 들어보셨나요? 설명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부분 있으세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23세 남자 최저연령 저 이게 기억이 남습니다. 자, 왜 이게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 아직 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보험에 대해서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보장받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아도 되는데 젊으신 분들은 긴 기간 동안 리모델링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장에 대해서 여러 번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당번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보장 내용을 보면요. 보장 내용은 2012년도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참 준비를 잘 해주셨죠. 자녀분을 위해서. 근데 이 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보험이 하나의 증권처럼 보이는데 최종적으로는 3개의 증권까지도 가능하고 그중에서 2개를 선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라이프 플러스라는 선택을 하나를 할 수 있고요. 연계 가입을 하면서 케어 플러스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장 내용은 서로가 다릅니다. 증권을 받아봤을 때는 2개의 증권을 받아봤을 텐데요. 그런데 보장 내용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장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까지 내가 보험료를 납입한 거, 그다음에 앞으로 납입할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적립보험료라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유는요. 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근데 심지어 적립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퍼센트를 보면 10만 6천 원의 총 납입 보험료 중에서 3만 1천 원 정도를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적립금, 현재까지 300만 원이라는 적립금이 있을 텐데 이 적립금 과연 지금도 존재할까요? 저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증권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적립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보험이 있다면 확인해 보십시오. 내 적립금이 과연 이와 같이 있는지를.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험에 대해서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라이프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가입 연도는 동일하겠죠. 자, 보장 내용으로 보면은 첫 번째 기본과 특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기본보험료, 특약보험료 일부러 제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적립보험료 26,000원이죠. 퍼센트로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72,000원 정도의 납입보험료 중에서요. 26,000원 정도의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 납입보험료의 40%에 가까운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장만 받는다면 현재 보험료의 약 60%만 가지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40%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 갔는지도 후반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보장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기본 보험료와 기본 보장과 특약 보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본 보장은 손해보험 보험이었기 때문에 뭐 상해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후유 장애에 대해서 기본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약 중에서는요. 비갱신으로 먼저 상해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고도 후유 장애 이런 부분들을 비갱신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기본 담보가 100세, 특약부터 80세라는 글자가 혹시 보이시나요? 왜 특약은 80세로 되어 있을까요? 기본이 100세인데 그러면 같이 100세로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분이 가입 당시에 어머니가 준비해 줄 당시의 연령은요 15세였습니다. 15세 성인 보험이 가능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보험을 준비를 했는데 80세 끝나는 대부분의 특약이었다는 거죠. 다음 장에 보시면 또 다른 보장 내용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보장 내용 한번 볼게요. 이제는 갱신형이라는 문구가 나왔어요. 근데 갱신형에서는 다시 100세로 바뀌었습니다. 자, 비갱신은 80세인데 갱신은 100세까지 해준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비갱신은 보험료가 정해진 기간 20년 동안만 납입하죠. 그래서 80세에 보장이 끝납니다. 갱신은요, 10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세까지 납입하는 보험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장 내용을 크게 흠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장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원비라든가 아니면은 실손 의료비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15세에 준비했을 때 갱신형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조금 더 문제될 수 있고요. 다음 장기를 보시면 또 다른 보장을 볼 수 있는데 이 보장을 보면요. 자, 우리가 중요하다고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이런 부분들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최고의 진단비, 암입니다. 자, 암에 대해서만 제가 표기를 해봤는데요. 암에 대해서 입원 일당부터 진단비까지 모두 다 표기가 됐습니다. 고액 암까지도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보장은요, 진단비 3천만 원, 고액도 3천만 원. 15세 준비하는 것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갱신형이에요. 보장이 언제 끝나나요? 자, 보세요. 80세에 끝납니다. 진단비는 언제 끝나나요? 80세에 끝납니다. 자, 암 진단비 80세,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과연 15세 아이의 보험을 준비할 때도 80세가 맞았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기본 보험은 100세까지였습니다. 근데 특약은 80세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을 또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케어 플러스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연계돼서 보장을 준비를 했던 보험인데요. 케어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적립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작죠. 근데 적립금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보장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33,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15세 아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보험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요. 그 보장 내용이 있는데 보장은 대부분은 생활자금, 어떤 생활자금이냐면 고도 아니면 중증, 50% 이상 후유장애가 되었거나 아니면 80% 이상 후유장애가 되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보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계보험의 단점 중에 하나는요. 기본보험을 다시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표기는 하지 않았지만 특약 부분만 표기했지만은 앞에서 보시면 분명히 기본 보험료로 3,000원 이상이 납입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 보험은 결국에는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였습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라이프 플러스에서도 케어 플러스에서도 기본 보장을 2번을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고요. 나머지 특약은 서로 다르지만 80세까지만 보장받는 보험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느낌이 어떠신가요? 내 자녀 아니면 내 보험이 아직도 나는 20대에 있는데 이런 보험을 10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괜찮겠죠. 근데 10만 원만 납입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10만 원씩 납입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라고 저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다음 장에 제가 금액이 아닌 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자, 뭐같이 보이세요? 계속 뭔가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는 것은 보험료가 상승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이죠. 가입한 시점은 15세였고요. 100세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무려 28번의 갱신을 거쳐야 됩니다. 28번을 갱신을 거치는 동안 보험료가 안 오를까요? 저는 오를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비갱신을 선택했다면 35세 되는 시점에 보험이 끝났을 겁니다. 저 앞에서요. 그 다음부터는 납입하지 않아도 됐었겠죠. 보험료를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이 일찍 끝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미 35세에 끝날 수도 있었던 납입을 100세까지 이렇게 많이 28번을 갱신하면서 납입해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 다음 장에 그래서 과연 23살의 젊은 청년이 보험을 가입한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면 어떻습니까? 자, 이분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슷한 보험료를 선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장도 비슷한 느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도 3천만 원, 고해감도 3천만 원, 뇌출혈 진단비로 준비되어 있던 것을 뇌졸중 진단비로 3천만 원, 급성 심경색 진단비로 3천만 원. 진단비는 동일하게 3천만 원씩 준비를 했었고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비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진단비가 좋다는 것은 인지를 했지만은 현재 보험료 수준을 생각했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은 수술비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수술비로 반복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은 현재와 비슷하지만 납입하는 기간은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거죠. 자, 보장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납입하는 것만 달라졌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이 갱신형을 선택한 것과 비갱신을 선택한 것에 대한 현명한 차이가 무엇인가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총 납입 보험료입니다.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립을 한번 해봤어요. 기존에 라이프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7,400만 원을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케어 플러스는 800만 원 정도를 납입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8,200만 원 정도를 총 내가 100세까지 납입을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른다라면 8,200만 원 최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고요. 그 이상을 납입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것은 실손 의료비는요. 물론 오르겠죠. 그런데 기존에 선택한 부분도 실손 의료비를 오르는 보험료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계산했을 때 7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해지 환급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2,600만 원을 납입함으로써 3,300만 원만 총 보험료를 납입하면 100세까지 보장을 든든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해지 환급형도 보험료가 납입하는 동안에 돌려주지 않는 것도 동일하고요. 갱신형 보험도 내가 해약 환급금이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갱신형과 비갱신을 선택하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내 자산은 바뀔 거고요. 향후에 부담되는 보험료의 부담, 자산의 부담은 현명하게 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요. 갱신형, 특히 젊으신 분들의 갱신형은 비갱신으로 필히 변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맹충호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리모델링 잘 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살펴볼까요? 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갱신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는 거고 28번이나 갱신을 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비갱신으로 함으로써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려서 5를 드렸고요. 이대 질환에 대해서도 원래 뇌출혈이랑 급성 심근경색 질환이 있었잖아요. 그걸 혈관 질환으로 바꿔드렸기 때문에 5를 드렸습니다. 또한 아까는 수술비가 없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수술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아예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단계로 5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것들은 다 넣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갱신 20년 납입으로 변경을 해드렸고 이대 질환 진단비, 수술비도 다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보험료도 절감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마지막으로 테트리스표로 바뀐 리모델링 된
후의 보험 상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만기, 아까는 80세 만기였죠. 만기였어. 네, 100세 만기라서 넉넉하게 보장 기간을 넓혀드렸고 보험료가 아까 비교를 아까 맹충호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총 납입 보험료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으신 나이인데 네. 앞으로 노후까지 걱정 없이 보험에 대한 걱정은 일절하실 필요 없으시게 네. 변경을 잘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송 시청하시면서 내 보험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입니다. 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았던 달러 종신보험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보험 램프진이 김종혜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반갑습니다. 3교시 진행을 맡은 보험 램프진이 김종혜입니다. 램프 속 진이가 많은 보물을 가져다 드리듯이 저도 오늘 보험의 보물을 가득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달러 종신보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족을 지키는 달러 종신보험. 그럼 그동안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종신보험이 어떻게 지나오고 있는지 한번 그것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이제 종신보험이 있으신데 내가 낸 보험료를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변액 종신보험이 될 것이고요. 그냥 일반 예정이율로 불이가 되는 상품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일반 종신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내가 낸 보험료를 가지고 달러를 산다라고 하면 달러 종신보험이 되는 거고요. 내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 10년 동안, 15년, 20년 납입 기간 동안 해지 환급금을 주지 않고 나중에 환급률을 몰아서 주는 무해시 종신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정기보험 형태의 착한 종신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가장 보험료는 저렴하고 나는 보장만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착한 종신 무해지 달러 표준 종신보험으로 가시면 되고 보장자산과 저축을 동시에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 2번, 3번, 4번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를 해드릴 거는 달러 종신보험인데 왜 달러 종신보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한 번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는 시점에 여러분들은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경과된 후에 내가 떠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 시점에 여러분들은 달러로 보험금을 수령해서 자녀한테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원화로 보험금을 자녀에게 물려드리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숙제를 드리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제 돈의 가치 상승과 하락이라는 제가 주제를 달아봤는데요. 지금 종신보험 1억 원짜리를 내가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물가가 3%만 오른다고 가정을 할 경우 30년 후 돈의 가치는 5,263만 원으로 절반 정도 수준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200원으로 달러 보험을 86,000불을 가입을 하시면 원화 1억이 됩니다. 근데 30년 후에 가서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이 될 수도 있고 1,500원이 될 수 있고 1,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환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원화로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환율이 내가 받는 시점에 1,000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86,000불 달러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달러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밀집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달러 종신보험, 왜 우리 가족을 지켜줘야 되는가? 어느 날 갑자기라고 했죠. 이렇게 4인 가족이 행복하게 단란한 가정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의 부재가 된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떨까요? 누구도 다 이런 일들이 나한테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희 막내 제부가 8년 전에 저녁 먹고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 하고 그들 바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남겨져 있던 저희 여동생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침 보험이 없었다라면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사실 팩트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누구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4가지의 종신보험 중에 왜 달러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궁금해 하시겠죠.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처럼 이제 지수를 표현을 하는 건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르락 내리락은 했지만 우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시점에 이 100을 포인트로 기준으로 해서 이 위에가 올라갔을 때는 달러가 강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달러가 약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듯이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은 했지만 결국은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통화를 분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첫 번째로 통화를 분산시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전 세계 경제 규모를 100이라고 봤을 때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4%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1.8%를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글로벌 시대야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나라 원화에만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국제 기축 통화가 되는 외화 쪽으로 좀 일부를 분산시키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달러 보유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 IMF를 겪었을 때 달러가 부족해서 생겼던 일이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년이 지난 시점에 현재 2019년 말 4,007억 달러라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배 이상이 상승한 반면에 내 가정 경제의 통화는 원화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US 달러로 전환이 일부 되어져 있는지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산을 원화해서 일부를 달러로 좀 위치 이동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그 다음은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싶다면 달러에 투자하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고등학교까지는 원화로 교육을 시키고 대학교 이상이 됐을 때는 해외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녀 유학을 원하십니까? 57.4%가 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라는 것이 부모들의 공통된 답변입니다. 과거와 지금 현재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해외로 이렇게 글로벌 자녀로 나는 어떻게 키우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런 이제 달러를 준비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은행에 달러 예금이 있는데 굳이 달러 종신보험에 준비를 해야 돼라는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은행의 달러 예금은 1년에서 3년을 바라보는 단기 상품이라고 하면 이 달러 종신보험은 평생 2.7%를 보증해주는 상품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은행에서 내가 원화를 구매할 경우에 내가 매달 원화를 저는 얼마씩 사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국세청과 관세청에 보고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늘 원화를 이렇게 사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저를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에서 저축하는 달러는 불입하는 동안은
어디에도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약이나 인출을 했을 경우에 지급조서가 국세청에 제출이 되는 것이고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은행에 달러 예금도 있으시지만 보험회사의 달러 종신보험, 달러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전 수수료가 최대 9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돈을 환전을 할 때는 그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내가 큰 금액을 환전을 할 때는 그 환전 수수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종신보험, 달러 종신보험을 지금 일찍 준비했을 때 간 달에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한번 보니까 15세부터 제가 이렇게 10살 단위로 50세까지 준비해 봤더니 남자는 15만 4천 원에서 35만 4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13만 7천 원에서 30만 원. 그랬을 때 15세 자녀가 13만 7천 원씩 20년 납입을 해도 얼마예요? 총 불입금이 3,200만 원. 40세가 납입을 했을 때 5,800만 원. 50대는 7,40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내고 내가 사망했을 때 1억이라는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8만 6천 불 정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돈이 난 너무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자녀들한테 최소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보험료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했을 때 2만 6천 원, 3만 원 정도가 되겠죠. 2, 3만 원 정도를 내가 매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달러를 사서 모은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어떤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의 문맹아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좀 우리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에 이제 추가 납입이라는 것이 지금은 가능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조기에는 보장 자산을 가져가고 추가 납입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환급률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 납입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게 두 가지로 다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아이 유학자금까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달러 종신보험은 일석육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만약을 대비한 위험보장 리스크고 두 번째는 유동자금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유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수요를 대비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원화가치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해지 그리고 가장 낮은 환전 수수료 또 마지막으로는 담당 주치의를 배정해드리는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이런 6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달러 종신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태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공부는 가르치지만 돈에 대한 공부는 가르치지 않아서 금융의 문맹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금융의 문맹아가 되지 않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3교시 진행을 맡은 보험 램프진이 김종혜였습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는 그동안 문의를 많이 해주셨던 달러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가입을 좀 해볼까라거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배운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